자, 오늘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사인 함수라는 것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원래는 이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라는 걸 묶어서 삼각함수라고 부르거든. 삼각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걸 우리가 원래는 하나씩 다 증명을 해야 돼. 점을 찍는 걸로 하지 말고 실제로 증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증명하는 과정이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기억하면 되고 마지막엔 최종적으로 그려지는 모양 자체를 외운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인 함수만 간단하게 한번 증명해보고 그걸 토대로 나머지도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거니 하고서 그냥 짐작을 하고 넘어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자. 알겠죠? 자, 사인 함수라는 녀석은 어떻게 우리가 증명을 해볼 거냐면 좌표 평면을 이렇게 만들 거야. 그리고 최초의 동경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림을 봤을 때처럼 원 있지? 원을 그릴 건데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 원을 이렇게 그릴 거야.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 원을 이렇게 그릴 거야. 확인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원 위에 임의의 한 점을 잡으면 이 P라는 점을 딱 잡잖아? X좌표가 뭐지? 코사인 세타. Y좌표는 사인 세타. 이렇게 우리가 잡을 수가 있겠지? 세타가 뭐예요? 그래서 지금 표시해 주려고요. 세타는 이렇게 생긴 OP, 동경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 근데 이 크기를 우리는 지금부터 뭐로 잡을 거냐면 X로 한번 바꿔볼게. 물론 X축이랑 좀 겹치긴 하지만 그냥 X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 X가 될 거고 여기도 X가 되겠지? 맞아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긴 함수를 만들어낼 거냐면 y는 sin x라는 함수를 만들어 볼 거야. 그러면 이제부터 보잖아요. 여기 보이는 이 x가 뜻하는 건 뭐냐면 sin 함수에서 이 x가 뜻하는 거는 동경의 크기를 얘기하고 있겠지? 확인됩니까? 여기 보이는 이 세타라는 녀석을 x로 바꾸면 얘랑 똑같이 생긴 거잖아. 동경의 크기. 그리고 이 y라는 녀석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사인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나타난 y의 값이 되겠지? 다시 말하면 y는 그냥 함수 값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 y는 sin x라는 함수는 결국에 뭐냐면 동경의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함수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지금부터 표시하면서 확인해 보겠다 라고 우리는 말을 요약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동경의 크기에 대한 함수값에 대한 크기를 지금부터 좌표 평면에 그려볼 거야. 그러면 이렇게 좌표 평면을 딱 만들었을 때 여기가 X축이 될 거고 여기가 Y축이 되겠지? 확인되죠? 자, 이때 X가 0이야. 다시 말하면 동경의 크기가 0일 때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 그림에서 한번 보는 거야. 동경의 크기가 0이 돼버리게 되면은 동경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지? 그럼 이때의 y값, 함수값 얘기하는 거지? 얼마야? 0이잖아. 이해돼요? 자, sin 값이 0, y좌표만 우리가 보면 되겠지, 이 그림에서. 여기를 지나. 확인되니? 자, 그럼 이제 봐. 동경의 크기가 점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y값은 어떻게 돼?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커지게 되지? 맞아요? 다시 말하면 세타라는 동경의 크기가 이렇게 점점점 커지다 보면은 y값은 어떻게 돼?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잖아. 다시 말하면 sin이라는 함수값이 이렇게 점점점 커질 거란 얘기 되는 거지. 즉 다시 말하면 언젠가까지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커지게 되겠네. 요 언젠가가 바로 뭐냐? 요 그림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갈 때가 되는 거니까 요 때의 동경의 크기 여기 얼마야?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즉 2분의 파이까지는 이런 모양을 만들면서 동경의 크기가 2분의 파이가 될 때까지는 이런 모양을 그리면서 커질 것이다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럼 자, 동경이 2분의 파이까지 여기까지 왔지? 더 커질 거야, 이렇게. 동경이 더 커질 거야. 그러면은 y값은 어떻게 돼? 점점 줄어가겠지. 맞아요? 그러다가 동경이 딱 파이가 되는 순간 y값은 다시 뭘로 바뀌어? 0이 돼버린다는 얘기지? 그래서 동경이 딱 파이 값이 되는 순간 y값은 점점 줄어서 0까지 똑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확인됩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 이 모양이 결국에는 무슨 모양이 되는 거야?
저기 보이는 원의 둘레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 모양이 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이거 원이야. 원 모양이야. 이거를 같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원의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확인되니?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원 모양이라고는 하지만 반원 모양을 그리면서 그려지게 된다는 거겠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가보자고. 여기서 계속해서 한번 가보는 거야. 이제 동경이 여기까지 우리 지금 와 있는 상태잖아. 파이까지. 다시 동경이 점점 더 작아지더니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여기 점에 딱 도달하는 순간이 동경이 딱 2분의 3파이가 될 때지. 그럼 동경이 어느 순간 2분의 3파이가 되면은 이때까지는 또 점점 작아지면서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 이렇게 4분원 모양으로. 확인되니? 주연이 이해돼? 그럼 자 다시 여기서 또 동경이 더 커지면 점점 올라와서 2파이가 되는 순간 0이 돼 있겠지. 그래서 2파이가 되는 순간 동경은 0이 되면서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반원 모양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 뒤로 다시 동경이 2파이보다 더 커져. 그럼 어떻게 돼? 이 빨간색 모양을 따라서 그대로 또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리고 또 다시 파란색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그대로 또 그려지겠지.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뒤로는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모양으로 계속해서 그려진다는 얘기 되는 거 아니야? 확인되냐 안 되니? 되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는 모양으로 그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돼? 안 돼? 이해돼? 그럼 자 여기 반대쪽 음수 쪽일 때 동경의 크기가 음수 쪽일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 음수 쪽일 땐 뭐야? 여기서 이렇게 거꾸로 움직인다는 얘기지? 그럼 동경의 크기가 음수로 바뀌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또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렇게 되는 모양으로 또 반복하면서 그려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걸로.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애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y는 sin x라는 그래프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그래프를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고 부르게 될 것이냐? sin 함수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확인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안 되니? 이게 이제 sin 함수가 어떻게 그려졌는지 그거에 대한 증명을 한 거야. 저기 보이는 저 동경의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가지고. 그랬을 때 이 sin 함수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모양은 어떻게 생긴 건지 알았어. 어떻게 그려지게 되는 거라고? 이 반원 모양이 반복되는 거야, 계속. 실제로 반원이에요. 실제로 이걸 따라가면 되잖아요. 이거를 따라가는 거잖아. 동경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그러니까 실제 크기는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게 맞죠. 확인됩니까? 근데 지금 이게 반원 모양이긴 한데 그려지는 모양 보잖아. 물결 표시로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잖아. 맞지? 다른 말로 파동이라고도 얘기를 해. 파동 모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기본적인 함수에서는 반원 모양이라고 보는 게 맞아. 근데 이 함수가 이제 조금 더 변하게 되잖아. 이 동경의 크기가 좀 더 급격하게 변한다거나 혹은 이 반지름의 길이의 b가 좀 더 변한다거나 하면은 이게 반드시 반원 모양은 아니고 타원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 근데 그건 모양 자체는 그냥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 테니까 일단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만 확인해놔. 여기까지 확인돼요? 그럼 자, 요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는 바로 뭐부터 생각해 볼 거냐면 이제 사인 함수라는 녀석의 기본형에 대한 얘기부터 다시 출발을 할 거야. 기본형부터. 오케이? 자, 그럼 첫 번째. 일단 기본형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게 되냐면요. y는 a sin bx라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건을 붙여요. 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a와 b는 상수라는 조건을 가지고요. 그리고 a와 b는 둘 다 0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함수의 기본형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그려놓은 이 sin x라는 함수의 그래프는 a가 1이고 b도 1인 그래프가 되는 거지?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인됐습니까? 확인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여기 보이는 a, b라는 녀석이 등장을 했지? a가 뜻하는 게 뭐고 b가 뜻하는 게 뭔지를 지금부터 우리가 확인을 해볼 거야.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요 그래프를 지금 보잖아요. 동경이 처음에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갔지. 맞죠? 최대 높이에 도달하게 될 때 함수값이 얼마니? 1이지. 다시 0으로 떨어졌다가 최저 높이로 내려갈 때가 마이너스 1이지. 즉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 요 점이 바로 1이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요때 최저로 떨어질 때 요 점도 마찬가지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봐봐. 내가 요 sin x 값이 결국 여기 보이는 요 sin x 값이 최대로 올라갔을 때가 지금 현재 1인 거잖아. sin x 값이 최저로 내려왔을 때가 마이너스 1인 거잖아. 맞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a를 이렇게 딱 곱했어. 그러면 a sin x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최대로 올라간 게 얼마겠어? a가 되겠지? 최저로 떨어진 게 마이너스 a가 되겠지? a가 양수라면. 확인됩니까? 확인돼요?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 a 대신에 4라고 했어. 그럼 최대가 얼마겠어? 그렇지. 최저가 얼마겠어? 마이너스 4 값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왜냐하면 sin x의 최대값은 1이잖아. 여기서 1이잖아. 근데 여기가 4배가 됐으니까 당연히 4가 되겠지. 이거를 4배라는 개념으로 접근 안 하고 여기서 바로 가도 돼. 여기 반지름의 길이를 우리 1로 잡았지. 이거를 r이라고 생각해봐. a라고 생각해봐. 반지름의 길이를. 그러면 x좌표는 a 코사인 x, y좌표는 a 사인 x지? 그럼 다시 여기가 뭐가 돼? a가 되겠지. 반지름이니까. 여기가 뭐가 돼? 마이너 a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대 높이가 당연히 그대로 a가 될 것이고 a 사인 x로 잡았을 때 그지? 최저가 마이너스 a가 된다는 얘기지. 확인됩니까?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y는 a sin bx라고 썼을 때 a가 결정하게 되는 건 결국 뭐냐면 a는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결정해낸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래서 요걸 토대로 우리가 y라는 함수값에 대한 범위를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씁니다. a라는 값 있지? a라는 값. 그 a라는 값에 절대값을 취한 것보다 마이너스를 붙인 것보다는 이상이 될 것이고요. 다시 a라는 값에 절대값을 붙인 것보다는 이하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 굳이 절대값을 붙이냐면 저기 붙는 a가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맞죠? 음수가 나오게 될 땐 그래프 모양도 달라질 거고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4였으면 최대값은 4, 최소값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절대값을 붙인 거에 마이너스 붙인 게 최소, 절대값을 붙인 게 최대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가 결정하는 건 함수의 최대 최소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b라고 나와 있는 문자가 결정하는 거. 얘가 뭘 결정하는지를 찾아야 돼. 오케이? 자, 그럼 얘가 결정하게 되는 거는 잘 봐.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래프대로 보면 여기 b가 1이다, 1. 생략돼 있는 거잖아, 1. sin x라는 그래프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를 2배로 늘렸어. 그럼 동경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2배로 늘면 2x가 돼버린다고 하면 이 동경의 크기가 얼마가 돼야 돼? 여기 B자리에 내가 B자리에 지금 현재 1이었잖아. 아, 그럼 이렇게 하자. 여기 우리는 Y sin X 이렇게 하나 그려놨지? 하나 더 그리자. 밑에다가. 그래서 보면 알겠지. 자, 이렇게 해놓고 하나를 더 그려보자고요. 누굴 그릴 거냐면 Y는 sin 2x를 그릴 거야. 지금부터. 2배가 된 걸로 그려보는 거야. 확인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이는 이 동경의 크기를 지금부터 2x로 2배로 늘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늘려놓고 나면 뭔가 계산하기 좀 빡셀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보이는 2x 보이지? t라고 치워낼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그려야 되는 그래프는 y는 sin t가 돼. 그리고 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x가 2분의 t라고 써버리면 되겠지?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이는 거에서 다시 한번 따라가 본다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t로 바뀌면 되는 거지. 그리고 요 a라는 거 다 필요 없고 여기만 t로 이렇게 바꿔놓고 그래프 그리면 되잖아. 확인돼요? 그러면 똑같지? t로 바꿔놓고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서 이렇게 파이가 될 때까지 똑같이 그리고 다시 이렇게 2파이가 될 때까지 그리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물론 t가 나올 때. 확인돼요? 근데 우리는 t에 대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x에 대해서 그리고 싶어. x에 대해서. 그러면 얘는 지금 t가 파일 때지. t가 파일 때잖아. 그럼 x는 뭐가 돼? 2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럼 여기 있는 파이 자리에 2분의 파이가 들어와 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다시 여기는 t가 2파일 때지. 우리가 지금 그런 게 t가 2파일 때잖아. t가 2파이면 x는 뭐가 돼? 파이가 돼버리지. x가 파이. 이렇게.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거를 여기 보이는 라인에 맞춰서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하잖아. 요 라인이 그대로 내려왔어. 그러면 2분의 파이가 여기 와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조금 압축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뒤쪽도 파이가 그대로 내려와 버리면 여기가 그대로 내려오는 거지? 그럼 뒤쪽도 이렇게 압축이 돼서 그려지게 되겠지. 확인돼요? 다시 2분의 3파이가 되면 압축이 되면서 똑같은 모양 반복되는 거 아니까 우리 여기에 2분의 3파이가 그려지는 거 알고. 그죠? 다시 2파이가 그대로 내려와서 똑같은 모양 반복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 확인되는 거잖아. 이런 식의 모양으로 그려지는 게 우리가 지금 찾은 y는 sin 2x에 대한 그래프가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b 값이 결정하는 거는 b가 1일 때는 이런 모양을 가졌지. b가 2일 때는 좀 더 촘촘하게 그려졌지. 맞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그래프의 모양 자체를 결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게 된다. 여기까지 확인되십니까? B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확인되니? 자, 그러면 이제 이 모양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좀 더 세련된 단어로 바꿔보고 싶어. 그래서 지금 그래프의 모양을 잘 보니까 모양 잘 봐. 결국에는 사인 함수, 사인 x 그냥 그렸을 때는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거 빨강 하나, 파랑 하나가 반복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이 뒤로는 당연히 빨강이 먼저 나올 거고 똑같은 빨강이 나오고 똑같은 파랑이 나오겠지.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복되지. 이만큼이 반복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 맞니? 그럼 이 반복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주기를 가진다라고 하잖아. 확인되니? 자, 그러면 여기서 밑에 있는 그래프 봤더니 주기가 어디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기지? 이 주기가 또다시 반복돼서 그려지게 되는 거니까. 확인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말을 좀 바꿔버리면 B라는 녀석이 결국 뜻하는 거는 함수의 그래프의 주기를 결정하게 된다.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주기를 결정하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확인돼요? 그러면 주기가 과연 얼마길래 이걸 결정하느냐 하고 봤더니 B가 1이야. 자, B가 1이지. B 값이 1이지. 그랬더니 주기가 얼만큼이야? 2파이가 될 때마다 반복이지. B가 1일 때는 주기가 2파이야. 잘 기억해. 1일 때 2파이야. 자, 그럼 다시 B가 2니까 주기가 어떻게 됐어? 파이가 돼버렸지. 주기가 2배가 되니까 B 값이 1에서 2로 2배가 됐어. 근데 주기가 어떻게 돼? 2파이에서 파이로 절반으로 줄었지.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잖아. 그럼 주기가 3이 돼버리면 B가 3이 돼버리면 B가 3이면 주기는 어떻게 되겠어? 3분의 2파이로 줄어버리겠지. 3으로 나누게 되는 거니까. 확인됩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주기라는 녀석이 결국에는 어떻게 결정이 될 거냐? B 값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 어떻게 돼요? 2파이라는 기본적인 주기, B가 1일 때의 주기를 B로 나눠버리면 된다는 얘기지. B 값이 1에서 2로 가면은 주기는 2파이에서 파이로 2로 나눈 걸로 되고 B 값이 1에서 3으로 바뀌면 3배가 됐으니까 주기는 2파이에서 3으로 나눈 3분의 2파이로 바뀌니까 이렇게 된다. 확인됩니까? 근데 이 B 값이 반드시 양수라는 보장은 없겠지. 기왕 세는 거 주기 어차피 양수값으로 세면 좋잖아. 1로 해서 2파이라고 하나 1로 가서 마이너스 2파이라고 하나 어차피 같은 거니까. 그래서 절대값을 꼭 붙여서 주기를 판단해내게 됩니다.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그래서
삼각함수, 사인 함수의 기본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프가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관계식이 무엇이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A와 B가 무엇을 결정하게 되느냐. 이거를 반드시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자, 방금 전까지 얘기한 거 확인됐습니까? 이해됩니까? 믿어도 돼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외워놓고 가는 걸로 꼭 생각을 합시다. 아시겠죠? 확인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내용을 토대로 세 번째, 우리는 지금부터 단순하게 그냥 sin x, 뭐 sin 2x 이런 그래프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생긴 애를 지금부터 한번 그려볼 거야. a sin bx로 돼 있네.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뭘 그려볼 거냐? a 값이 양수값을 가질 때의 모양을 한번 그려보자고. a 값이 양수면 지금 그린 것처럼 앞에 1, 2, 3 뭐 아무거나 나와도 상관없겠지? 이런 식의 모양이 돼버리게 되면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좌표평면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래프 모양은 0,0을 지나게 되면서 그래프가 이런 식의 형태를 띠면서 계속해서 그려지게 되고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려지게 되고 반대쪽도 이렇게 반복되는 모양으로 계속해서 그려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됐습니까? 이때 최대로 나올 수 있는 값, 이 최대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절대값 A가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최소값은 여기 지금 그래프에서 이렇게 그려놨을 때 최소값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절대값 A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되는 거지. 확인됩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 주기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를 한 주기로 잡아도 되지? 이 한 주기가 뭐가 되는 거야? 절대값 B분의 2파이라는 한 주기를 가지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 지점을 우리가 점의 좌표를 뭐라고 쓰면 될까? 여기는 이 전체 길이의 딱 절반이 되겠지? 그러니까 절대값 B분의 파이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반대로 다시 최대값에 도달하게 될 때는 얘네 두 점 사이에 중점이 되겠지 또? 맞아요? 그래서 이 절대값 B분의 파이. 마찬가지로 최저점에 도달하게 될 때는 얘네 둘 사이에 중점이 되는 거지? 아, 네. 그러니까 이 절대값 B분의 3파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게 첫 번째. 확인돼요? 이게 우리가 보게 되는 y는 a sin bx의 그래프다.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를 보는 거야. 그러면 잘 봐. a가 음수야. 예를 들어 보자. 이 그래프 원래 있었지. 누굴 보라는 얘기냐면 y는 마이너스 sin x 그려보라는 얘기야. 예를 들자라면. 그럼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 얘가 이렇게 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x축 대칭 이동하면 되는 거 아니야? x축 대칭을 하면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거잖아. 여기 있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그 마이너스 보를 1로 옮기면 얘가 되는 거지. 즉 다시 말하면 a가 음수일 때 그래프 있지? 얘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y는 a sin bx라고 해서 우리가 위에서 그려놨던 그래프 있잖아. 이거를 x축에 대해서 대칭하면 돼. x축 대칭.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그래프만 뒤집히면 되는 거지. 그래서 한번 그려놔 보자. 그럼 좌표평면 만들고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위로 올라갔던 부분이 아래로 이렇게 먼저 내려오겠지? 아래로 내려온 부분이 대칭될 거니까 올라가겠지? 이 모양이 또 꾸준하게 반복된다는 거지. 그럼 반대로 여기 내려와 있던 모양도 올라와서 그려지게 될 거고 올라와 있던 모양이 내려와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또 반복돼서 그려지게 된다는 거지. 확인됩니까? 그러면 나머지 점들에 대한 좌표들은 그대로 다 똑같이 가져가겠지. 단지 원래 그래프에서 최대가 나왔던 자리가 최소로 바뀌고 최소가 나왔던 자리가 최대로 바뀌는 것밖에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음수가 되잖아, A가? 그러면 X축 대칭이 되는구나. 이걸로 생각을 하라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그럼 반대로 B값이 원래 있던 게 지금 sin X라고 그랬었지. 자, 여기서 내가 만약에 Y는 sin 마이너스 X 그래프를 그리라고 시킬 거야. 그럼 그때는 뭐야? X 대신
마이너스 x가 돼 있다고 해서 되는 거지. b가 1에서 b가 마이너스 1로 바뀐 거잖아. 그럼 이때는 무슨 대칭하면 돼? y식 대칭해버리면 되지. x 대신 마이너스 x가 돼 있던 거니까. 그래서 그때는 또 그래프가 얘가 1로 가고 요 놈이 요로 넘어오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대칭 이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기억을 하는 얘기야. 그래프 모양을 다 외우기는 힘드니까. 확인됩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의 모양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다 대칭 이동을 통해서 확인해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3번을 그냥 A가 0보다 큰 그래프다 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할게요. 확인되셨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네 번째. 이 그래프의 모양을 괜히 다시 그려놓은 게 아니거든. 지금 잘 봐. 여기 양수 쪽에서는 최대값 가질 때, 최소값 가질 때, 0 될 때 점들 다 찾아놨잖아. 음수 쪽에도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한번 찾아보러 시킬 거야. 한 주기가 음수 쪽에서 보면 이렇게가 한 주기지.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절대값 b분의 2파이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게 되는 거지. 그럼 다시 여기는 절대값 b분의 파이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는 이 절대값 b분의 파이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게 되지. 맞아요? 자, 그럼 이제 봐. 여기 보이는 점하고 여기 보이는 점 보잖아. x좌표의 부호가 다르고 y좌표의 부호도 반대지. 다시 여기 보이는 점 좌표 안 찾았는데 어차피 얘랑 얘를 비교하면 x좌표 부호 반대고 y좌표 부호도 반대겠지. 즉 그래프 자체가 전부 다 한쪽 페이지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x좌표의 부호, y좌표의 부호가 다 반대로 바뀔 거란 얘기야. 이거 무슨 대칭이야? 원점 대칭 되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 자체는 무조건 원점에 대한 대칭의 형태를 가지는 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이 원점 대칭인 함수, 수학할 때 선생님이 한번 지나가는 투로 얘기를 한번 했어. 무슨 함수? 기함수? 어떻게 알지? 들어봤어. 맞아. 기함수. 라고 부르는 함수야. 근데 기함수라는 용어가 그냥 있다라고 생각해. 원점 대칭인 함수를 줄여서 기함수라고 부른다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랬을 때 이 기함수라는 녀석을 식으로 쓰면 이렇게 쓰게 돼요. fx라는 하나의 함수가 같아. 누구랑 같냐?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랑 같다. 이런 형태의 꼴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기함수야. 아시겠죠? 그래서 기함수라는 말과 이렇게 생긴 관계식까지, 기함수에 대한 관계식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확인돼요? 안 돼요? 확인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상태에서 사인 함수의 모양, 그리고 그 모양에서 a, b라는 상수값이 결정하는 게 무엇인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사인 함수의 기본적인 기본형의 특징까지 찾아낸 거야. 확인돼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정보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기존에 보던 함수들보다는 훨씬 많이 양이 줄었지.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기함수라는 말 자체로 많은 특성들을 한꺼번에 다 포함시켜서 그래. 일단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지. 당연히 원점 지나야 돼, 안 지나야 돼? 지나야 되지? 그 내용이 또 하나 빠졌던 거야. 일부러 안 써놨어. 기함수니까 그냥 원점 대칭이니까 원점을 지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넘어가라고. 여기까지 확인돼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그러면은 지금부터 책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보자. 자, 어떻게 표시를 할 거냐? 유형 3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 유형 3번. 유형 3번에 보면은 y는 sin x로 그냥 그려놨지? 맞니? 그거를 우리는 a sin bx로 지금부터 바꿔서 생각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유형 3번에 나와 있는 내용들 지금 보면은 1번 정의역은 실수전체, 치역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이다라고 나와 있지? 그 내용이 결국 뭐야? 관계식을 우리 요 관계식, 여기 봐. 이 관계식으로 바꿔놓고 y의 범위를 이렇게 바꿔놓으면 되겠지? 이렇게 바꿔서 기억하는 걸로. 요 관계식으로 바꾸고 이렇게 바꿔서 기억하는 걸로 생각을 해.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 원점 대칭이라는 얘기는 기함수라는 말과 얘로 같이 요약을 해도 되겠지?
맞죠? 그 다음에 주기가 2파인 주기함수다. 주기는 요렇게 바꿔놓고 기억하면 되겠지. 마찬가지로. 확인돼요? 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등장해 있던 애들 1, 2, 3번을 선생님 지금 얘기한 관계식 y의 범위 1번, 주기를 기함수 가지는 거 2번, 주기 찾는 거 3번으로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들이 따로 필기를 좀 해서 기억을 해두세요. 요걸로 그냥 기억해. 이 모양으로. 알겠죠? 거기 있는 거 어차피 a sin bx로 하면은 또 값 바뀌면은 또 다른 걸로 바꿔서 또 외우고 또 외우고 해야 되니까 그냥 요거 한 방으로 끝내자고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기본형에서부터 우리는 뭐 할 거야? 평행이동 시켜야 되겠지? 그렇게 해서 표준형이 만들어지니까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한번 가보자. 오늘 진짜 되게 공들여서 설명하고 있다. 천천히. 오늘 코사인이랑 탄젠트 나갈 수 있어요? 못할 것 같아? 아니, 할 수 있어. 말을 빨리 하면 된다 그랬잖아, 아까. 자, 지금부터 이제 표준형이야. 평행이동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단순하게 첫 번째 관계식만 먼저 보자고. 어떻게 쓰면 될까? y는 a sin b 마이너스 p 플러스 q다라고 쓰게 되겠지? 왜 b 마이너스 p야? 뭐야 이게? 이렇게 돼 있어. sin b의 괄호하고 x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플러스 q 이런 식으로 쓰게 될 거야. 확인됩니까? 자, 이렇게 해서 써버리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냐면 두 번째 최대값과 최소값부터 찾아보자고. 그러면 y 값의 범위는 마찬가지로 a에 대한 절대값에서 원래 기본형일 때의 최대 최소의 범위는 이렇게 그려졌었지. 근데 q만큼 그대로 올라가거나 내려왔다는 얘기잖아. 즉 그냥 올라갔다고 생각해봐. 그럼 최대값도 절대값에 의해서 q만큼 올라가지. 네. 최소값도 마이너스의 절대값에 의해서 q만큼 올라가지. 그러니까 평행이동한 q만큼을 그냥 더해주면 돼. 그럼 최대 최소가 결정이 될 거 아니야. 확인됩니까? 자, 그 다음에 모양 자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평행이동하는 거지. 좌우로 혹은 위아래로. 그러면 주기가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그래프가 압축되거나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최대 최소는 똑같이 나오고 주기라는 것 자체도 여전히 어떻게 되느냐? 절대값 b분의 2파이로 똑같이 그려지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걸로 하나를 잡는다면 네 번째, 뭐가 나오느냐? 우리는 원래 있던 기본형의 그래프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기함수라고 불렀지. 맞죠? 근데 이 원점도 어떻게 돼? 같이 평행이동하겠지? 평행이동하면 원점이 이동한 점이 어디로 가? P, Q로 가겠지. 그래서 얘를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P, Q에 대한 대칭이 되는 함수다 라고 그냥 추가적인 요소로 라인 맞추기 위해서 같이 좀 봐두라는 얘기야. 중요하진 않아. 결론적으로는 요 세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돼. 표준형에서는. 아시겠어요? 그럼 일반형은 딱히 할 필요 없지. 어차피 전개한 거니까. 표준형 바꾸는 것도 너무 쉽잖아. 그지? 따로 얘기 안 할 거야. 자, 그러면 이 표준형으로 바뀐 거 간단한 예 하나 들어볼 거야. 지금부터. 알겠죠? 자, 잘 봐. 이렇게 써볼게. y는 sin x라는 그래프가 있거든. sin x라는 그래프가 있어. 얘가 x축을 따라서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을 할 거야. 확인돼요? 관계식 만들어 보자. 그럼 y는 어떻게 되면 돼요? sin x 마이너스 2분의 p. 그렇지. 이렇게 2분의 파이. 이렇게 관계식 만들어지겠지? 맞아? 자, 여기 보이는 이 각을 딱 보니까 우리는 뭘 하고 싶어지냐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각변환 공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내가 반드시 외우라고 했던 그 각변환 공식 얘기를 하고 싶어져. 어떻게 써볼 거냐?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다가 플러스 x라고 나와 있는 거지? 이거는 2분의 파이가 몇 번 곱해진 거야? 마이너스 1번 그리고 플러스 x라고 쓰게 되지? 맞아요? 네. 그럼 난 지금부터 이 각을 뭘로 바꿀 거냐? x로 바꿀 거야.
그러면 2분의 파이가 곱해진 횟수가 짝수번이야, 홀수번이야? 마이너스 1도 홀수로 취급하는 거야. 그럼 홀수번이야. 그러면 원래 있던 게 지금 현재 사인이었지. 이게 뭘로 바뀌어야 돼? 코사인. 홀수번이니까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코사인으로. 코사인. 자, 그 다음에 이 각 몇 사분면에 위치한 거야? 모르지 않아요? 왜 몰라? x를 그냥 예각 취급하라 그랬잖아. 그러네. 아, 얘가 몇 사분면에 위치한 거야? 4사분면에 위치하게 된 거지.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4사분면에서 원래 있던 사인값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럼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지.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국에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y는 사인 x-2분의 파이라고 나와 있던 그래프가 뭘로 바뀌게 되는 거야? y는 마이너스 코사인 x로 바뀌는 거지? 맞아? 야, 이거 잘만 평행이동 시키면은 사인 함수가 코사인으로 이쁘게 바뀌겠네? 그치? 그치? 그래서 평행이동하는 방법을 바꿔. 다른 애를 평행이동할 거야.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시켜볼 거야. 이렇게? 아니야, 그냥 하자. 이렇게. 그래서 x축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해서 이거 됐었지? 그래서 만들어진 게 y는 사인 x-2분의 파이가 어떻게 됐어? y는 마이너스 사인 x다. 이렇게 지금 사인 x? 왜 사인 x야? 그렇지. 코사인 x다. 이렇게 지금 현재 그려져 버린 거잖아. 여기까지 확인되니?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래프 그려볼 거야. 자, 한 주기만 딱 그려보자. 원래 있던 사인 함수가 이렇게 한 주기가 그려져야 되는 거지. 자, 잘 봐. 여기 한 주기 끝날 때 x값 얼마여야 돼? 요 함수 한 주기 얘 2파이. 2파이 절대값 b분의 2파이가 한 주기니까 네, 2파이. 여기는 파이. 파이 여기는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여기는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 이렇게 돼 있었던 거지. 얘가 이제 어떻게 됐어? x축을 따라서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했지? 그럼 얘가 요 점이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와야 되지? 요 점은 이동해서 여기로 오지? 이 점은 여기 한 칸씩 밀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요 점이 일로 왔어. 요 모양을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그려지겠지? 다시 그대로 그려지겠지? 다시 그대로 그려지겠지? 이런 형태를 띠게 그려진다는 얘기 아니야? 네. 맞네, 아니네? 그러면 반대로 이쪽에서는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그려져 있던 거였지? 얘가 그대로 옆으로 옮겨오니까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지? 이 노란색의 모양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잖아. 이게 뭐야? 마이너스 코사인 x가 이렇게. 맞냐, 아니니? 맞네. 그러면 이 마이너스를 난 없애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대칭이. 없애고? 그렇지, 대칭이동. 무슨 대칭하면 돼? x축 대칭. X축. 맞네. 맞죠? y 대신 마이너스 y 대입하는 거니까. 그러면 x축 대칭해버리면 요 최저점 마이너스 1이었지? 1로 넘어오겠지? 여긴 그대로겠지? 요 점이 최저점 마이너스 1로 내려가겠지?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 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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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원으로 그려져서 한 주기가 딱 이쁘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잖아. 네. 확인됩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토대로 정리를 하면 이 내용이 이제 어떤 식의 형태를 취하게 되느냐? 결국에는 지금 보면은 그래프의 모양이 남는 모양이 결국 뭐가 남은 거냐면 이렇게 남아버린 거야. 이렇게 남아버린 거야. 그 y는 코사인 x로 바뀌면서. 그러면 원래 있던 빨간색 그래프가 사인 x였지. 얘가 어떻게 되면 되니?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이렇게 이동해버리면 왼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하면 딱 똑같은 모양 나오지 않아? 네. 맞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두 번째 얘기가 시작이 돼. 코사인 함수에 대한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거든. 코사인 함수. 자, 코사인 함수는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거냐면 y는 sin x라는 함수가 있었어. 빨간색으로 원래 있던 함수가 있었어. 그 sin 함수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관계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니? y는 sin x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겠지. 이렇게 확인돼요? 이때 2분의 파이에다가 플러스 x를 각변환 공식으로 x로 바꾸면 2분의 파이 플러스 x가 되게끔 각변환 공식으로 바꾸면 관계식이 뭐가 만들어져? y는 코사인 x가 되는 거지. 확인됩니까? 자, 진짜로 나오는지 한번 해보자. 아까랑 평행이동하기 달라. 아까는 2분의 파이만큼 했잖아. 그래서 대칭이동까지만 갖고 복잡했지. 근데 그래프 모양 그려놓은 거 보니까 왼쪽으로 그냥 2분의 파이만큼 가버리면 편하게 될 것 같아서 한 번에 간 거야. 자, 바꾸자. 2분의 파이에 곱해지는 홀수지. 그럼 당연히 사인, 코사인을 뭘로 바꿔야 돼? 사인으로 바꿔야 돼.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꿔야 되지. 맞죠? 그래서 코사인 x가 일단 만들어진 거야. 그 다음에 얘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에 위치한 거기지. 2사분면에서는 사인값 양수지.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잖아. 그래서 그냥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확인됐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코사인 함수라는 건 새롭게 등장한 게 아니라는 얘기야.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사인 함수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하면 그냥 코사인 함수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냥 평행이동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선생님 그러면 저거 뭐 이걸로 기억하지 말고 이걸로 해. 이걸로. 어차피 얘는 또 대칭이동까지 시켜야 되잖아. 그냥 평행이동 한번 하는 거 연습했는데 딱 보니까 각변환 공식이 돼서 해봤더니 이런 게 나와버렸잖아. 야,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요 마이너스만 어떻게든 잘 없애기만 하면은 될 것 같아서 그래프를 다시 그려놓고 해봤더니 이것만 평행이동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코사인 함수를 새롭게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라 사인 함수를 그냥 평행이동한 게 코사인 함수다. 이렇게 기억해버리면 외울 게 확 줄어버리잖아. 그러면 사인에다가 x 플러스 2분의 파이랑 코사인 x랑 일치돼요? 보여줄게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요 sin x 함수를 그려놓고 얘를 한번 만들어 보고 이제 얘가 각변환되면 얘가 되는 거잖아. 같은 거잖아. 맞죠? 확인해 보는 거야 이제 우리.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원래대로라면 코사인 함수도 똑같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아까 4분의 1 그려놨었지? 거기서 이제 x값이 바뀌면서 막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 근데 그게 좀 복잡해. 그래서 일부러 그거 안 보여주려고 내가 지금 평행이동으로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 그럼 이제 봐. 원래 있던 사인 함수 그래프가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냥 그려지는 거 한 주기만 딱 그려놓고 보자고. 이렇게 그냥 그려지는 거라고 해서 여기 2파이 한 주기가 딱 나오게 그려진다고 생각하자고. 이게 y는 sin x야. 그럼 우리는 어차피 각변환 공식을 통해서 평행이동을 시켜보는 거지? 맞죠? 그럼 평행이동을 시키기 전에 여기 조금만 더 그려보자. 절반만 딱 더. 그러면 요렇게 값을 가지는데 여기가 파이가 되고 2분의 파이가 되고 여기가 2분의 3파이 여기가 2분의 5파이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지? 평행이동하면 요 점이 어디로 가야 돼? 0일 대로 이렇게 넘어가겠지. 다시 요 점은 여기로 오겠지. 다시 요 점은 여기로 오겠지. 다시 요 점은 여기로 올 것이고 요 끝에 있는 점이 평행이동해서 여기로 오겠지. 그럼 모양 자체는 요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여기 그려지게 되겠지. 확인돼요? 이쪽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여기로 이렇게 반원이 4분원이 또 그려지겠지. 다시 4분원, 다시 4분원이 돼서 이렇게 모양이 그려지게 되고 나머지를 싹 지워버리는 거지. 이렇게.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게 우리가 보게 되는 코사인 함수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바로 우리는 5번째 특징 잡자. 기본형부터. 그러면 코사인 함수는 어차피 sin x가 평행이동한 거잖아. 그럼 기본형의 모양도 똑같이 잡으면 돼. y는 a 코사인 그냥 bx라고 써버리지 뭐. 그리고 a랑 b라는 값은 마찬가지로 상수값을 가지고 a와 b는 0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버리면 되니까. 확인돼요? 이때 우리는 이제 두 번째 a가 뜻하는 거. 어차피 코사인은 뭐라 그랬지? 사인 함수를 평행이동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a가 뜻하는 건 여전히 최대 최소값을 결정하겠지. 그래서 a라는 녀석은 함수값 y의 최대와 최소값을 결정하게 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y의 범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되냐? y의 범위가 마찬가지로 a의 절대값에 마이너스 붙인 것보다 이상이고 a의 절대값보다는 작게. 확인됩니까? 그리고 b라는 녀석이 또 결정하는 거는 b는 당연히 주기를 또 체크하겠지. 어차피 평행이동해서 만들어진 게 코사인이니까. 맞죠? 주기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럼 이 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다고? 주기는 절대값 b분의 2파이로 사인에서 찾던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찾아내면 된다. 왜? 사인 함수를 평행이동한 거기 때문에.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계속 말하기 싫으니까 1번 옆에다가 아예 적어놓자. y는 a 코사인 bx. 이거 뭐라 그랬냐면 y는 a 사인 bx의 그래프가 x축을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코사인 그래프다.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세 번째 이제 찾아야 될 거. 사인 함수에서는 뭘 찾았어? 그래프 하나 그려봤었지? 코사인 함수는 이걸로 대체해도 되겠지? 세 번째 그래프는 그냥 대체해서 보자고. 어차피 이렇게 그려지는 거 확인되니까.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했던 게 뭐였어? 사인에서. 내가 네 번째로 여러분한테 제시했던 거. 기함수다라는 얘기 했었잖아. 맞지? 근데 사인 함수는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니? 잘 봐. 이 모양 나왔지? 맞아요? 원래 코사인 함수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볼록한 반원이 그려져야 되는 거고 다시 밑으로 볼록한 반원이 그려져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림을 복원해 놓고 났더니 y축에 대해서 접으면 포개지겠네? 맞죠? 그래서 코사인 함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되느냐?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함수다라고 얘기를 해. 그랬을 때 이 y축 대칭이라는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우함수라고 불러. 확인돼요? 좌우가 대칭인 함수, 그냥 우함수라는 이름을 가진다. 마찬가지로 얘를 기호로 쓰면 fx가 f의 마이너스 x랑 같아지는 게 바로 우함수를 뜻하는 기호야. 그래서 얘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내용을 코사인 함수 쪽에다 또 확인을 하자. 유형 4번 쪽에 보면은 첫 번째 코사인 x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지. 그거 그냥 무시하고 a 코사인 bx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질은 바로 무엇이냐? 4번에 나와 있는 거겠죠. 코사인 x의 함수의 그래프는 사인 x 함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맞죠?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주기함 여기 우함수라는 얘기로 대체해서 기호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주기가 2파이라고 나와 있는 내용은 당연히 주기는 절대값 b분의 2파이로 바꿔서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나와 있었던 치역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로 나와 있는 건 절대값 마이너스 a, 절대값 a에 마이너스 붙인 거, 마이너스 절대값 a 이상 절대값 a 이하로 되는 거. 이렇게 해서 바꿔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기본형에서 이어지는 표준형으로 넘어가 보자고요. 그럼 표준형 그래프는 우리가 뭐 따로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 관계식이 어떻게 바뀌면 돼? a 코사인 bx로 그냥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리고 범위, 주기 아무 상관없지? 그리고 대칭이 되는 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데 지금은 y축 대칭이었잖아. y축 대칭. y축에 대해서 대칭. 이 축도 어떻게 돼? p만큼 같이 평행이동을 하겠지? 즉 다시 말하면 x는 p라는 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함수다. 이게 우리가 보게 되는 표준형에 대한 특징이겠지. 특별한 내용은 없을 거야. 확인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를 배우고 나면 이제부터 시작이야. 왜 시작이냐면 사인 함수랑 코사인 함수가 서로 다른 걸로 접근을 해버리게 됐을 때는 다르다고 접근을 하면 사인이라고 나오면 그냥 사인 함수로 문제를 다 풀어야 되고 코사인이라고 나오면 코사인 함수로 문제를 다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평행이동이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했더니 사인과 코사인이 어차피 같은 거잖아. 그치? 평행이동을 시키니까 비슷한 특징을 다 공유하게 될 거고, 맞지? 그럼 문제를 딱 봤을 때 사인 함수로 나왔는데 식이 너무 복잡해. 그럼 우리 뭐 하면 돼? 각변형 공식 써서 코사인 함수로 고쳐놓고 문제 풀어버려도 돼. 반대로 코사인 함수로 나왔는데 식이 너무 복잡해. 사인 함수로 바꿔놓고 풀어도 돼.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 두 개가 서로 같은 거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줘라. 그것까지만 할 줄 알면 여기 보이는 코사인 함수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확인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탄젠트 함수에 대한 얘기 해야 되죠? 왜 자꾸 시계를 봐? 못할 것 같냐? 네. 꿈깨. 탄젠트 함수까지 어떻게든 날 밀어낼 거야, 오늘. 그럼 문제 못 풀잖아요. 문제 니네가 풀면 되잖아. 아, 네. 뭐 문제를 꼭 내가 풀어야 돼? 아니잖아. 자, 일곱 번째는 바로 탄젠트 함수로 바로 갈게요. 자, 탄젠트 함수. 탄젠트 함수는 뭐 기본형 이런 거 안 나누고 그냥 바로 여기서 기본형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할게. 자, 첫 번째. 탄젠트 함수에 대한 관계식을 y는 이렇게 써요. 탄젠트 bx라고 그냥 씁니다. 차이점이 뭐예요? 앞에 있던 a가 빠졌죠? 맞죠?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단 b는 0이 아닌 상수 이렇게만 딱 붙여놓고 탄젠트는 끝냅니다. 확인되셨어요? 탄젠트를 왜 이렇게 쓰게 되냐면 탄젠트 그래프는 그래프 그리면서 원래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가슴으로 그냥 받아들여. 탄젠트는 그냥 이렇게 생긴 거다라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탄젠트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워.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냥 이런 거야 해놓고 나중에 언제 그래프 그리면서 확인하냐면 여러분들이 학교 가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들이 설명해 줄 때 탄젠트 그래프 이제 그려줄 거거든. 그때 보고 하고서 이해하면 돼. 그때쯤 나이가 커가면 이해하기 한결 쉬워지니까. 알겠죠? 자, 탄젠트 함수는 어떻게 그려지게 되냐면 좌표 평면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 때 탄젠트 그래프는요 이렇게 만들어져.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2분의 파이에서 점근선이 나와. 그리고 다시 뒤쪽에 넘어가서 파이 쪽에 잡혔을 때 이 파이 쪽에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그려지게 돼. 또 마찬가지로 점근선이 이렇게 등장을 해. 이 모양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탄젠트 함수는. 모양 자체가. 그래서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데 얘를 이제 우리가 y는 탄젠트 그냥 x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얘를. 이게 지금 그려놓은 게 탄젠트 x야. 확인됐니? 즉 그래프 모양 보잖아? 최대값 무한하게 늘어날 거지. 최소값 무한하게 줄어들 거지. 즉 곱해지는 a가 얼마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따로 빼지 않아. 다시 말하면 탄젠트 함수는 점근선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돼. 여기다 쓰자. 세 번째. 점근선이 존재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와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네 번째. 만약에 나보고 얘의 주기를 그럼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주기는 이 파이가 될 때마다 반복이 되는 거거든. 근데 마찬가지로 이 안에 있는 b값이 결정되는 거겠지. 그래서 주기는 그냥 가슴으로 받아들여. 절대값 b분의 파이야. 확인돼요? 그럼 점근선은 언제 나오느냐? 여기 딱 절반 갈랐을 때야. 그래서 점근선이라는 녀석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때의 점근선은 x가 2절대값 b분의 파이야. 이렇게 해서 점근선과 주기라는 내용이 추가가 돼. 즉 최대 최소 대신에 점근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인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모양이 그냥 꾸준하게 반복된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놔. 탄젠트 함수는요. 아시겠어요? 이 모양이 반복된다. 그러면 반대쪽도 한번 그려보자. 여기도 점근선이 반대쪽에도 똑같이 있겠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점근선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면 이 모양이 그대로 반복돼야 되잖아. 이 뒤에 있는 애가 요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지.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애가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하나의 값을 가지게 그려지게 된다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럼 이렇게 그래프의 모양을 그려놓고 나면 다섯 번째, 탄젠트 함수 역시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똑같은 모양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얘도 원점에 대한 대칭이야. 그래서 탄젠트 함수는 그냥 이 정도로 특징 정도로만 기억을 해놔. 아시겠죠? 탄젠트 함수는 그냥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서 정리를 그냥 하는 쪽으로만 생각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이 점근선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테니까 잘 들어봐. 왜 점근선이 생길 수밖에 없는지. 혹시나 이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사인 함수 그래프 그릴 거거든. 사인 함수는 이렇게 되는 거지. 코사인 함수 그릴 거거든. 코사인 함수는 여기서부터 그려지는 거잖아. 코사인 함수는 나는 이렇게 불러. 메롱 하고 그려진다고. 한 주기가. 확인됐죠? 사인 함수는 그냥 파동, 물결 모양이고 코사인 함수는 메롱. 확인됐죠? 자, 이렇게 그렸을 때 2분의 파이가 여기거든? 여기잖아.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지. 네. 코사인이 0이다. 분모가 한없이 작아진다는 얘기지. 분모가 겁나 작다는 얘기잖아. 분자는 무조건 1인데 즉 탄젠트 값을 쓰면은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 근데 사인은 지금 현재 1이잖아. 근데 코사인은 0이잖아. 가능해? 안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2분의 파이일 때 함수값이 없는 거야. 근데 2분의 파이보다 작을 때 이쪽에서 이렇게 움직여서 올라올 때 이렇게 올 때 생각해 보잖아. 점점점 0으로 가까워지지. 얘는 점점점 1에 가까워지지. 얘는 갈수록 커지지. 얘는 갈수록 작아지지. 그럼 분수값 어떻게 되겠어? 갈수록 커지겠지. 그래서 갈수록 커지는 거야. 그러면 반대쪽 이쪽에서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코사인 값이 일단 음수지. 음수니까 갈수록 커지는 거지. 얘는 마찬가지로 1이 되는 거지. 점점 1에 점점 가까워지지. 그러면 분수값 어떻게 되겠어? 분모가 음수 쪽에서 갈수록 작아지게 되는 거니까 무한하게 작아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점점 갈수록 작아지게.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극한의 개념을 알아야 돼. 사실은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극한의 개념이 들어와 줘야 된단 말이야. 그냥 말로만 설명할 게 아니라 극한의 개념으로 해서 좌극한과 우극한을 직접 찾게끔 시키게, 극한에 계산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모양이 그려진다 정도로만 알아두면 돼. 그거 극한의 개념을 그냥 말로 설명한 게 선생님이 지금 방금 얘기한 거야. 특별하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그냥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놓으시면 탄젠트는 해결입니다. 여기까지 확인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탄젠트 값을 가지게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는 마지막에 있는 유형 6번에 나와 있는 문제 보이거든요? 요거 한번 볼 거거든요? 사인 1, 코사인 1, 탄젠트 1 사이의 대소관계를 찾으라 그랬지? 맞니? 맞아? 6번에 나와 있는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 특수비가 아니니까 우리는 지금 찾는 게 너무 빡세잖아. 그래프 그려요. 맞아. 그래프 그리는 거야. 어떻게 그리냐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덮어서 그리면 돼. 딱 한 주기만. 사인 그래프. 이렇게 여기까지만 그리자. 2분의 파이까지만 딱. 사인 이거지. 맞아요? 사인 이거잖아. 그럼 코사인은 여기 똑같이 1을 가지면서 메롱 하다가 혓바닥 반쪽만 그리면 되겠지. 확인돼요? 얘가 2분의 파이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탄젠트는 2분의 파이일 때 점근선을 따라가게 그릴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지? 맞아? 하얀색이 사인, 빨간색이 코사인, 노란색이 탄젠트야. 그러면 1도일 때 찾으라 그랬지? 1도는 어디야? 여기쯤일 거 아니야? 맞죠? 그럼 1일 때 누가 제일 커? 코사인이 제일 크지? 코사인 1이 제일 커. 그 다음은 하얀색이 나오지? 사인 1이 나오네? 그지?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게 노란색 탄젠트 1이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다. 확인됩니까? 그럼 누가 제일 큰 거야? 코사인. 그 다음이 사인. 그 다음이 탄젠트.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 이거 정답 틀렸다? 이유는? 아니야. 해석을 잘못해서 그래. 문제 지금 보잖아? 1이라고 나왔지? 1이라고 나왔지? 선생님 처음에 뭘로 해석했어? 1도라고 해석했지? 1도가 아니라 1라디안이야. 1도라고 나오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붙어. 도가. 근데 없지? 그럼 라디안이야. 그럼 1라디안 50 몇 점 몇 도라고 그랬지? 우리가 그럼 여기가 아니라 어디라는 얘기야? 여기 사인과 코사인이 만나게 되는 여기가 45도잖아.
이거보다 뒤쪽 여기쯤이 된다는 얘기지. 요 사이가. 그러니까 제일 큰 게 누구야? 사인 1이 제일 크겠지. 하얀색. 그 다음이 노란색이지. 맞아요? 맞아? 네, 노란색. 노란색 탄젠트잖아. 탄젠트 45도 얼마냐? 이거 그래프 잘못 그렸네. 아이씨. 그래프가 저건 여기 만날 때가 45. 이거 그래프 노란색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정확하게 그리면 노란색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사인과 코사인이 만날 때 여기가 4분의 파이거든. 45도. 사인 코사인이 같을 때. 그러면 사인 코사인이 같으면 탄젠트 값. 탄젠트 45 얼마야? 1이지. 여길 지나고 있어야 돼. 탄젠트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점근선까지. 그러면 제일 큰 애가 누구야? 탄젠트 1이 제일 크지? 맞아? 그 다음이 그래프 모양 보니까 하얀색이 더 위니까 사인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나오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답 몇 번에 있는 거야? 3번에 있는 거. 이렇게 찾아야 돼.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그래프 특수비까지 이용해서 우리는 그래프 그리게 되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그럼 뒤로 넘기면 유형 7, 8, 90번 그냥 눈으로 봐봐. 유형 7번. 대칭성 가진다. 무함수냐 기함수냐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지? 맞아? 여기서부터 문제 풀 수 있겠니? 솔직히 말해봐. 안 될 것 같지? 그래? 오늘 그러면은 6번까지만 하자. 그래서 기본적인 특징들에 대한 얘기들만 다 점검을 할 거고 6번까지면 오늘 숙제는 몇 쪽이니 여기? 101쪽에 25번까지. 101쪽에 25번까지. 대신에 오늘 숙제 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어차피 우리 묶어서 삼각 방정식에 삼각 부등식까지 한꺼번에 다 갈 거거든? 쫙. 다음 시간에. 그거 쫙 가려면 우리가 오늘 배웠었던 내용들 있지. 그리고 지난 시간에 각변환 공식 지금 머릿속에 아직 안 외워진 것 같아 보이거든? 외워갖고 와. 주말간. 그래서 점검까지 다 해서 체크해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숙제가 적으니까 복습 철저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니? 자, 오늘 얘기한 거에서 궁금한 거, 질문 있는 거, 하고 싶은 말. 그냥 빨리 끝내주세요. 쉬고 싶어요. 선생님 꺼져주세요. 뭐 이런 거. 다른 거 하고 싶은 말 없어? 오케이. 지윤이는? 괜찮아?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